저와 제 가족에 대한 비판과 검증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없다는 점은 이미 보도자를 통해서 밝힌 바 있고요. 인사청문회도 시작하기 전에 검증 단계에서 이렇게 수사받고 있는데 과연 법무부 장관은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시청자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를 골라 전문가들과 함께 파헤쳐보는 이슈 온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청문회를 앞두고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단비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검찰이 오늘 오전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돼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근데 여야가 조국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합의한 지 거의 만 하루가 그렇습니다. 되는 시점이 참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전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 검찰이 이번에 이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서 지난 주말부터 이미 사실은 관련자들을 많이 조사를 했다는 후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야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고발이 지난주에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은 검찰이 한마디로 고발이 이루어진 직후에 여론 추이를 보고 있다가 굉장히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가지고 주말을 기점으로 압수수색 등 본격 수사를 다짐하고 어제 월요일 오전에 예. 법원에 이제 영장을 신청을 했고. 법원이 밤중에 아마도 저녁 늦게 밤중에 아마 영장을 지금 이제 허가를 한 것 같은데 네. 허가가 떨어지자마자 오늘 새벽에 이렇게 10여 곳에 걸쳐서 전방위로 지금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검찰의 수사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수사의 속도도 굉장히 전격적이고 신속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 검찰은 조 후보자 관련 사건을요 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했었죠. 그런데 압수수색에는요 특수 2부가 투입이 됐습니다. 어떤 배경으로 봐야 될까요? 네, 일단 형사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이제 먼저 하고요. 송치한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고소고발 사건들을 주로 한다라고 한다면 이 특수부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범죄 사실을 인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소고발이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 사건을 인지를 해서 권력형 비리라든지 대형 경제 사건들을 수사하는 부서인데요. 네네. 지금 현재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는 한 11건으로 고소고발이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것이 통상적으로 형사부로 배당이 됐다가 네. 압수수색을 하면서 특수부로 재배당됐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검찰 관계자가 이렇게 조속하게 압수수색을 한 이유가 국민적인 관심이 큰 사안이고 네. 자료 확보가 늦어지면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 국민의 관심이 높은 공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밝힌 것을 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고소고발 사건을 넘어서서 네. 이 권력과 관련된 국민들이 관심 있는 사건으로 좀 더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특히요 그 검법조계에서는요 이 특수부에 대해서는요 여러 수식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검찰의 네. 수사를 이른바 칼이라고 그런다면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잘 드는 뭐다. 이런 식으로 또 매우 우수한 검사들이 가는 곳이다. 그렇습니다. 그다음 네. 주변에 다양한 어떤 수사 보조에서 강력한 지원을 받는다는 쪽으로도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요. 근데 검찰에서 강한 의지라고 봐야 될까요? 아 그럼요. 이건 한마디로 윤석열 검찰총장 작품입니다. 예. 전국 지금 곳곳에 산지한 약 1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 그리고 또 고발 시점과 비춰볼 때 굉장히 수사 속도가 빠르다는 것. 이 두 가지만 봐도 막 지금 취임한 지 한 달이 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말 그대로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전혀 눈치 보지 말고 확실하게 네. 수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굉장히 강력하고 의지 높게 지금 이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칼을 빼는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첫 대형 작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법조계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청와대도 사전 압수수색 사실을 몰랐다는 거. 이것은 그 수사의 성격을 보면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하고 또 그것이 윤석열 수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청와대가 바로 조국 후보를 지금 그 법무부 장관으로 천거하고 미는 상황에서 네. 조국 후보에 대한 압수수색 사실을 청와대에 알리지 않는 것은 수사의 기본 중의 기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수사의 기본을 지금 지켜가면서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한번 칼을 빼들었으면 끝까지 가겠다는 윤석열 검찰 호의 아주 의지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조국 후보자,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출근길에 대국민 메시지를 발신해 왔는데 오늘은 이 압수수색 시점이랑 출근 시점이 약간 이제 겹치는 시점이었고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조국 후보자의 모습을 기대했는데 오늘 안 나왔었잖아요. 근데 대신에 오늘 오후에 그 조금 전에 다시 이제 출근을 하면서요.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냈고요. 한마디를 했습니다. 관련 내용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법무검찰 개혁의 큰 길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청문회 준비를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문회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되시면 사실상 검찰 지휘하는 역할 되시는데 관련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구체적 지휘를 하지 않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오전에 출근하지 않고 누구와 어떤 의견 나누셨습니까? 특별한 거 없었고요. 약간 몸살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따로 좀 늦게 나왔습니다. 청와대와는 최근에 뭐 의혹 관련해서 논의하신 게 있으신가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사퇴설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출근길의 발언, 검찰 수사에 대해 판단에 왈가왈부하지 않겠다. 그다음 또 수사통의 모든 의혹이 밝혀지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나름대로 국민에 던지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법무부 장관의 후보자이기 때문에 과연 법무부 장관의 후보자인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영향력이 있거나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라는 시각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도 지금 이것은 별개의 의혹만으로 더 이상 검찰개혁이라든 사법개혁이 늦어질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10개 정도, 11개 정도의 고소고발이 있는데 이 고소고발이 청문회 전에 어떠한 의혹의 것이 확신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청문회에서 본인에게도 불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생각보다는 빨리 압수수색과 수사에 착수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오히려 이 조국 후보자에게 이러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내가 밝히겠다. 청문회와는 다른 트랙으로 이렇게 지금 오늘 본인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조국 후보자 관련되는 고소고발건이 11건, 10여 건이 되는데 다양한 내용 중에 보면요. 국민의 공분을 좀 샀던 특히 딸의 입시 의혹과 관련된 고소고발이 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언급한 11건 중에서 4건이 지금 딸의 입시 의혹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조 후보자 부녀, 아버지하고 딸한테 동시에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업무 방해 혐의 이런 걸로 검찰에 고발을 했고요. 또 청소년 의사회도 조 후보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 방해 혐의로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발이 된 부분은 당연히 국민적 공분이 워낙 제일 큰 사안은 역시 딸의 입시 부정 의혹인 부분이고요. 둘째로는 이것은 대학의 신뢰도라든가 이런 거 다 관례가 있는 데다가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면은 대학 쪽에서 또는 조 후보자 쪽에서 은폐 가능성도 상당히 큰 겁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말을 맞추거나 은폐할 가능성도 검찰 입장에서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지금 조사해 놨습니다. 오늘 검찰이 밝힌 바가 바로 그것인데요.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어려워지기 때문에 했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조 후보자 쪽이 학교 쪽하고 입을 맞출 가능성 또는 학교 측이 알아서 불리한 자료를 폐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봐야 될 거고요. 이 건이 굉장히 큰 게 이 건은 한마디로 딸의 입학이 전부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학위 논문 자체가 이제 문제인 걸로 드러나면 고대부터가 취소가 되고 고대가 취소가 되면 의전도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딸은 한마디로 다시 대학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돼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관심이 클 걸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조 후보자는 사모펀드와 웅동학원을 사회에 돌려보내겠다, 환원하겠다 했지만 그와 관련된 각종 의혹도 수사 대상인데 특히나 오늘 이제 압수수색에 나선 특수 2부가 본다면요. 뭐 주로 세무라든지 회계 부분에 있어서 수사 보조를 받는 막강한 조직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부분에 주로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의지 표명으로도 읽혀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 특수 2부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했던 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또 수사이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형의 비리뿐만이 아니라 경제사범 같은 경우에도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모펀드와 웅동학원과 관련돼서도 고소고발이 이어졌죠. 이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인데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지금 이익을 취득했다라는 혐의로 지금 고발이 된 것이고요. 웅동학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국 후보자의 동생이 채권 소송을 했는데 무변론 판결로 이겼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배임이 아니냐 이러한 부분인데 조국 후보자가 얼마 전에 본인이 웅동학원과 이 사모펀드에 관한 모든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는 했지만 이 사회의 환원과 수사는 또 별개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고소고발건과 관련해서 이러한 수사도 계속해서 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외에도요, 또 이영훈 씨 등 이제 반일 종족주의의 공동 저자들이 자신들의 책을 두고 구역절이 난다 이렇게 평가한 이 조 후보자를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도 이제 주요 사건 중에 하나로 이제 보이는 거죠. 맞습니다. 조 후보자가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인 지난 5일 날 페이스북에다 그렇게 썼습니다. 이 이영훈 전 교수 등이 쓴 반일 종족주의에 대해서
부역, 매국, 친일파 이런 호칭 외에 이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런 구역질나는 내용의 책을 낼 자유가 있다면은 우리 시민들은 그 이름을 친일파라고 네. 부를 자유도 있다. 강도 높게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경훈 전 교수 등이 한마디로 이제 자신들을 모욕했다면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앞서서 보면 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조 후보자를 상대로 한 이 어떤 각종 고소고발과 관련해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면 거기서 먼저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윤석열 검찰이 움직였다면 이 청문회와 별개로 수사를 강도 높게 한다는 거는 분명히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움직임인데 내용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요. 네, 그렇죠. 일단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청문회에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우선순위다. 네. 그 이후에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봤지만 네. 이 수사에 대한 거 아니면 사실관계에 대한 시기를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먼저 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에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봤다면 현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문회까지 기다리다 보면 관련 자료가 소실될 우려가 있고 관련 자료가 소실되다 보면 결국은 사실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밝히는 시기를 청문회와 함께 보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청문회가 아직은 날짜가 잡히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로는 한 9월 2일에서 3일 양일간이라고 한다면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은 했지만 압수수색을 하고 나서 끝이 아니라 압수수색을 해서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을 해야 되고 파악을 해야 되는데 청문회 전에는 그것이 아무래도 불가능해 보여요. 오늘 거의 11개 곳을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문회 전에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가 파기되기는 어렵고 청문회에서는 조국 후보자가 본인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국민들 앞에 밝히고 이것과 병행해서 검찰 측에서는 법률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별도로 밝히려는 투트랙을 쓰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윤석열 검찰총장은 저희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무부 지금 장관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지적 맞고요. 또 법무부 의식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좀 관리를 하겠다 이런 강한 의지 표명이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지적, 그야말로 지금 청문회 일정이나 정치적 상황은 검찰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사 본연의 기관의 입장 한마디 간단해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가 지금 사라질까 봐 그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